구독자 여러분, 핫도그와 솜사탕이 열리는 식물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엊그제 아는 지인께서 전화를 하여 솜사탕 같은 것이 붙어있는 식물이 있는데 무슨 식물인지 알려달라고 하여 찾아갔는데 정말로 솜사탕 같은 것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여름철부터 먹음직스러운 핫도그가 녹색의 잎 사이에 달려있고 가을부터 겨울로 갈수록 핫도그가 점점 솜사탕으로 변해가고 있는 식물. 무슨 식물인지 궁금해집니다. 식물 다큐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 TV의 강 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핫도그와 솜사탕이 열리는 식물이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할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부들이라는 식물로서 핫도그 같은 것은 여름철 올라온 부들의 암꽃이고 솜사탕으로 보이는 것은 부들의 종자를 멀리까지 날아가게 하려고 하는 부들의 종자 털입니다. 그럼 부들의 생태적 특성과 이용 방안, 부들의 종류 등을 알아보고 끝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까지 소개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들은 부들과의 11살의 초본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분포하며 키가 1에서 1.5m 크기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 연못 가장자리나 습지에 잘 자라는 추수식물입니다.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지상부에는 줄기가 없이 아랫부분에서 잎이 서로 감싸서 원줄기처럼 자라며 잎은 5에서 10mm 정도의 선형으로 좁고 부드럽게 자라며 6, 7월에 황백색으로 피는 꽃은 원주형의 꽃이삭으로 꽃줄기를 감싸며 달리는데 위쪽은 숫꽃 이삭이 달리고 아래쪽에는 핫도그 또는 소세지를 꼭 닮은 암꽃 이삭이 달리는데 암꽃 이삭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꽃들이 빽빽하게 달려 있습니다. 암꽃 이삭이 수정이 이루어지면 열매 이삭으로 되는데 길이가 7에서 10cm의 긴 타원형으로 젓갈색을 띠며 종자가 완전히 성숙이 되는 가을부터는 열매 이삭이 부풀어 오르면서 솜뭉치 형태를 띠는데 이것은 종자를 멀리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종자 털로 한껏 부풀면 솜사탕 모양을 띠게 되며 바람에 의해 날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추운 겨울까지 붙어 있습니다. 부들이라는 이름은 잎의 질감과 모양에서 비롯되었는데 좁고 길며 부드러우면서 질긴 편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형상도 갈대나 줄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부들대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향포, 포봉, 포초, 포항 등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부들의 어린 잎은 식용할 수 있고 열매와 잎의 모양이 특이하여 꽃꽂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옛날에는 잎을 이용하여 방석을 만들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지붕을 만드는 데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줄기나 잎, 꽃, 뿌리 등 모든 부위를 약용으로 활용되는데 한방에서는 이뇨, 지혈, 고지혈증, 고혈압, 혈액순환 개선, 술 해독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부들의 종류로는 부들, 애기부들, 존부들, 큰잎부들 등 4종이 있는데 부들과 애기부들이 많다고 하며 부들과 애기부들의 차이점은 부들은 암꽃 이삭과 숫꽃 이삭이 붙어있지만 애기부들은 암꽃 이삭과 숫꽃 이삭의 사이가 2에서 6cm 정도 떨어져 꽃줄기가 노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들보다 애기부들이 상대적으로 키가 크며 부들은 물이 얕은 묵정롱과 같은 질퍽질퍽한 곳 등에서 자라는 반면 애기부들은 물이 깊은 저수지나 웅덩이의 가장자리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기부들이라는 이름은 꽃잎사과 두께가 부들보다 작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존부들은 한 해살이로서 다른 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특성이 있으며, 큰잎부들은 다른 부들보다 잎이 넓어 큰잎부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외딴 섬에 토끼가 살고 있었는데, 늘 혼자 살던 토끼는 심심하여 육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물이 깊어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궁리를 하던 끝에 하루는 잔꾀를 내어 그 부근의 물속에 사는 악어들을 불러서 의논을 하였다. 악어야, 너희 악어들의 무리는 얼마 안 될 거야. 하지만 우리 토끼들의 무리는 굉장히 많단다. 라고 말하자 악어가 가소롭다는 듯이, 너희 토끼 무리는 지금 너밖에 없는데 또 누가 있단 말이냐?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에 양쪽의 수를 헤아려 보기로 하고, 먼저 토끼가 말하길, 너희 악어 무리를 모두 불러 모아서 이 섬에서 저쪽 육지까지 한 줄로 나란히 떠있게 하면 내가 수를 헤아리겠다. 이렇게 해서 악어는 그 부근 바다에 있는 모든 악어들을 불러 모아 토끼가 하라는 대로 일렬로 물 위에 떠서 마치 섬과 육지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처럼 하여 토끼를 건너게 하였다. 다음은 토끼의 무리를 헤아릴 차례였는데, 약속날이 되어 악어가 온종일 기다렸는데도 토끼는 나타나지 않았다.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악어는 토끼를 찾아가 배신당한 안가품으로 토끼의 털을 물어뜯어 빨간 알몸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산신령이 토끼의 몰골을 보고 사연을 물어보니 토끼는 전후 사정을 말하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산신령은 토끼의 행위를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여, 이 산을 넘어 양지 바른 곳에 가면 부드러운 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풀을 모아 깔고 누워있으면 너의 몸의 상처는 나아질 것이니 그리하여라. 토끼는 산신령의 말대로 산을 넘어 그곳에 풀을 모은 다음 그 속에서 며칠을 지내자 상처도 아물고 털도 모두 새로 나게 되어 전과 같은 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토끼가 사용한 풀이 바로 부들이었다고 하며, 이후부터 부들의 꽃가루나 꽃이 지고 난 뒤에 솜 같은 열매가 지혈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상으로 핫도그와 솜사탕이 열리는 식물이 있다 라는 주제로 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핫도그 같은 것은 여름철 올라온 부들의 암꽃이고, 솜사탕으로 보이는 것은 부들의 종자를 멀리까지 날아가게 하려고 하는 부들의 종자털임을 배웠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종자를 주변에 퍼뜨리면 동족끼리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털과 바람을 이용하여 종자를 멀리까지 퍼뜨리려고 하는 부들의 번식 전략에 자연의 신비함을 다시금 느껴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